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1일 토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선발급 경주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첫 경주부터 이용주하고 최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200배가 넘는 대박이 발생이 됐었고, 3경주에서는 또 차평주하고 이유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90배 가까운 이변이 속출하면서 당혹감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 경주 강자들이 대접 받을 수 있는 편성이 짜여져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일요 경주와 좀 비슷한 양상의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4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박종렬이라든지 27기 신인 선수, 선발급 1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임유섭은 안정적으로 경주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4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정하전은 다소 좀 박종렬의 연대가 많기 때문에 정하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경주도 정진욱이 분명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맞범중 민상으로 이어지는 비파업 라인이 견고하기 때문에 정진욱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경주도 그렇고 3경주도 맞대결 양상 경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아예 한 선수가 차기를 밀려나가게 된다면 3복승에서도 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토요 선발급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조영일, 유현근, 한상원, 박일영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습니다. 조영일, 유현근, 한상원, 박일영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기봉, 용석길, 정현섭, 김용묵, 조영일 선수가 한 조를 이뤄 나갔습니다. 한기봉의 선행을 반바퀴 젖히기로 나섰었던 정현섭이 2차권, 4코너 젖히기로 대회를 넘어섰었던 조영일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임유섭, 민상호, 김범중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임유섭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범중은 2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유상용, 최수영, 유현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유상용의 선행을 유현근이 3, 4코너 젖히기로 앞 선수를 모두 다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갔었던 유상용의 희속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한상원, 신우삼, 윤건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차출 위기까지 몰려있는 한상원, 지정훈련 때는 항상 컨디션이 좋은데 실전에만 들어서면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상원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막혀 나갔었던 신우삼과 윤건호는 따라가는데 만족했었고, 윤건호는 신우삼의 후미를 마크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일영, 정창건, 이흥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양호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서 나갔었던 박일영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서 나갔었고, 정창건하고 이흥주는 호미권 마크로 일관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인터벌로는 엄재천하고 최영준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심상훈, 노태권, 박종렬이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최평주, 정성은, 박진용 선수가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영일, 유현근, 한상원, 박일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 임유섭이라는 시속감 좋은 27기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이번 편성도 임유섭만 비파업이고 나머지는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임유섭이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초조 부담을 안고 있고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임유섭이 그냥 타종부터 긁어버린다면 후미권에서 최평주, 신우삼, 조영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임유섭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최평주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나가면서 머리 쳤었죠.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초반 마크 가능할 것 같고, 노련한 신우삼이 임유섭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신우삼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신인 선수들이 좀 창원 경주도 그랬고 잡혔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뭐 임유섭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칫 내선에서 갇혀서 고전하게 된다면 신우삼 최평주라든지 신우삼 조영일로 신우삼의 선전까지는 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후착 찾기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태권은 전일 마크 놓치면서 흘렀었고 김민웅은 혼자 싸워야 되는 부담감 안기 때문에 힘을 썼습니다만 저치기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승 가야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욱과 노태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욱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일영이 전일 선행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갔기 때문에 노태권 앞에서 씩씩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간다면 뭐 노태권이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민호, 박일영 정도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영준과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민욱이 가면 최영준이 가죠. 뒤늦게 노태권이 날라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일영이 때리고 노태권이 경주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민욱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주입니다. 서한걸 전일 박일영이 타종부터 때렸었는데 취입은커녕 막에 만족하면서 간신히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한걸 아무래도 그 편성 자체가 이유정과 협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서한글은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상우는 2차권 진입하면 결승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일 같은 괴력 발휘 나간다면 서한글보다는 심상우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정하전 전일 자리 잡지 못하고 고전했었죠. 금일도 6명의 선수와 싸워야 되는 정하전 자리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정하전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박정렬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 직선 크게 넘어서면서 정창건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하전의 시속감이 좋다면 박정렬이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전보다는 박정렬과 정창건의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민상우하고 김범중이 협공을 통해서 정진호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진호 갖고 이용주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민상우, 김범중 타이밍 잡기 전에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정진욱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열처럼 먼저 힘을 쓰거나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민상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정진욱이 세게 경주를 이끌어 나간다면 이웅재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유섭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한 것 같아요.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임유섭의 후미를 과연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임유섭이 과연 누굴 챙겨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유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의 선수가 파업적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임유섭 내선에서 갇히거나 타이밍을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임유섭이 초조 선행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자리만 내주지만 않는다면 4번이 앞장서고 파업 선수들이 쭉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명이 경주를 펼쳐 나갔을 때 초주 선행을 나서지 않는다면 임유섭 맨 뒤로 밀려났다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임유섭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20살 차이가 나요. 임유섭이 22살인데 대부분 40살이 넘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종부터 때려도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임유섭의 뒷자리를 누가 끌고 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최평주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신우삼이 앞서 나가고 있죠. 조영일도 이런 편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 6번, 7번이 좀 호미권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래도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신우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좀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우삼 몸싸움을 통해서 충분히 임유섭의 뒤를 빼앗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이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신우삼이 빼앗거나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최평주가 선행 나섰던 정진우까지 넘어서면서 간만에 짜릿함을 맛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발주대지가 좋기 때문에 초반부터 최평주의 뒤를 임유섭의 뒤를 최평주가 물고 가게 된다면 자리로 4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기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이 때리고 1번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유섭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평주라든지 신우삼이라든지 최평주가 아무래도 7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신우삼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임유섭의 시속감이 월등하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좀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임유섭이 오히려 타점 잡지 못하거나 너무나 긴 거리 승부로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임유섭이 빠져야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유섭이 만약에 자리 선정에서 맨 뒤로 밀려나거나 앞선에서 타점부터 때렸다가 희속 조절에 실패하면서 고전하게 된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런 편성 임유섭 무너지지 말라는 법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면 6번이에요. 6번하고 1번이라든지 6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욱하고 노태권의 우승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영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노태권 입장에서는 유진영, 한상원, 박일영, 최우, 이현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노태권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2차 것만 해도 호미 경주에 따라서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욱은 자칫 2차권 진입하게 된다면 결승 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욱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쪽에서는 박일영이 힘을 쓰고 노태권이 경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욱하고 최영준은 자리 선정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일영이 전일 타정부터 때렸다가 운이 좀 많이 따랐어요. 서한글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종부터 때렸었던 선수를 막해만 만족하면서 박일영이 우승 차지해 나가는 자신감을 줬어요. 그 점 때문에 노태권이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박일영의 선행 자체가 12초 때 중반 언저리 시속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욱이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김민욱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최영준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김민욱이 넘어서면 최영준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최영준 달고 쏘면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라인 쪽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권 전일 마크 흘렀습니다만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 쪽,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는 점에서 비파업 쪽에 2번과 6번 쪽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뒤늦게 반격 나설 노태권 2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김민욱을 취조하는 작전으로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차선으로 2번하고 4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5번이 때려준다면 노태권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일영의 선행을 노태권이 편안하게만 막혀 나간다면 노태권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라인으로 파업 라인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진용도 마크에 나갔을 때는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4번과 1번까지는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깊다는 점, 4번하고 5번, 4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뭐 박일영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노태권보다는 김민욱이 전일 저치기 당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욱 쪽으로 좋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노태권과 협공보다는 최형준과 협공을 먼저 한번 공략해 보고 싶어요. 2번, 6번 비법 완승 쪽에 2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서한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라는 거 봐서는 답답하죠. 타종부터 때렸었던 박일영, 시속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3, 4코너 지점에서 호미권 나오는 선수 견제 당하다가 추임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서한글,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11주 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경주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반면 심상우는 저치기 나서면서 민상호까지 저치기 나서면서 11조 때 중반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서한글보다는 심상훈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한글의 연대라고 해봐야 이우정밖에 없습니다. 반면 심상훈 전일 제가 비파업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파업 쪽이죠. 심상훈과 유상용, 박진홍, 여기에 윤건호, 김용묵이 5명의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한글 좀 답답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서한글보다는 시속감을 놓고 본다면 심상훈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7번 쪽에 4번, 7번 주력 승부로 적고 공략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한글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4번하고 3번이 전략적인 연합으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상훈의 뒷자리를 유상용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완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4번, 1번 차선책까지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이라는 거 봐서는 심상훈이 이우정을 챙겨주기보다는 유상용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유상용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4번과 1번은 차선으로 4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7번 쪽을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과 1번을 차선으로 4번과 1번 차선으로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서한글이 먼저 전일 부진했기 때문에 테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우정이 전일 파업 쪽 선수가 아닌 비파업 쪽으로 경기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서한글의 선행을 이우정이 활용해 나간다면 이우정도 직선에서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심상훈이 날라오게 된다면 이번 편성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서한글이 아닌 이우정을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3번하고 7번입니다. 7번이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서두르게 된다면 이우정이 때리지만 않는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외선에서 날라올 심상훈까지 이우정이 견제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봐서는 서한글 다리 상태가 무거워요. 득점만 놓고 본다면 서한글이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연대 세력이 이우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답답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과 7번 동반 입상 먼저 4번과 1번 차선으로 4번 심상훈의 선정 가능성 쪽을 먼저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정하전이 전일처럼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6명의 선수가 파업 쪽이다 보니까 정하전 맨 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어설프게 작전을 펼쳐 나갔어요. 때렸어야 되는데 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마크도 아닌 어중간하게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병주 타고 날아갔었던 정하전 금일은 먼저 좀 서두를 것 같은데, 서둘러서 서두르는 작전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병도가 때려주고 정창건이 반바퀴 젖히고 박종렬이 막혀 나간다면 정하전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종렬 입장에서는 정창건과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창건 마크로 가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에서 보니까 다리 상태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업 쪽 완승이죠.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박종렬 상당 결승전에서도 선전 펼쳐 나가고 있어요. 받아가는 작전 능하죠. 몸싸움도 펼쳐 나갑니다. 직선에서 출발까지 살려 나갈 수 있는 박종렬이기 때문에 정창건과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하전이 때려준다면야 저 박종렬 입장에서는 결승 진출이 목표입니다. 누구를 챙겨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종렬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면서 정창권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6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박종렬하고 정창건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큰질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하전도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정창건을 박종렬이 막혀 나갔을 때 정창건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정하전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병도의 기습을 1번이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하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머리치게 된다면 1번하고 2번이라든지 1번하고 4번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렬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정하전보다는 정창건과의 협공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6대1로 싸워서는 정창건도 힘든 견주가 정하전도 힘든 견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욱은 아무래도 전일 때렸는데 직선에서 버텨내지 못하면서 2착도 아닌 3착권 밀려나면서 배당에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진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용주와 호흡 맞춰 나가고 유현건, 이석, 유승우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만한 선수가 이석도 그렇고 유승우도 그렇고 희속감이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먼저 민성우하고 김범중이 또 비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먼저 4번과 2번과 4번이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석도 못 넘고 유승우도 못 넘습니다. 비파업 쪽이 아무래도 초반을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진욱은 이들 상대로 추입 나서기보다는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일 이용주 외선에서 날라오면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용주의 선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하필 최수영이 물다 보니까 후미권 쫓아가다 보니까 200배가 넘는 대박까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용주의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진욱을 상대로 이용주가 충분히 추입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기 쪽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군장대 선두배 협공 가능성, 이래저래 정진욱이 힘을 쓰면 1번 이용주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진욱은 잘만 하면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선 경주에 따라서 물론 착순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잘만 하면 정진욱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주가 직선에서 좀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전일 민상호의 선행감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치기 당하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만, 김범중의 선행을 민상호가 환영해 나가고 이를 5번하고 1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은 넘어서는데 5번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1번의 직선 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1번, 5번 복상복 경주권 쪽으로 1번, 4번은 차선으로 이용주의 선정 가능성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정진욱이 힘든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중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범중이 때리고 민상호가 견제의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진욱과 이용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민상호도 이런 편성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 전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비파업 쪽이에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1번하고 4번을 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쌍봉이죠. 1번, 4번 차선으로 4, 2하고 4, 5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발급 경주가 쉽게 짜여진 경주는 결코 아닙니다. 맞대결 양상도 많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